네, 안녕하세요. 음, 저희 첫 번째 회차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분산도와 그 다음에 분산도 다음에 이제 비대칭도를 배우면 됩니다. 분산도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게 분산과 표준편차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산과 표준편차가 뭘까요? 앞서 뭐 평균편차도 했고 범위도 했잖아요. 근데 그 평균 편차의 단점이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게 힘든 거였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보완한 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데이터에서 여기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해요. 그러면 이게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을 합해서 평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말할 때 보통 편차의 제곱합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편차 다시 한번 할게요. 편차의 제곱 의 합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예를 들어 뭐 1, 뭐가 있을까요? 1, 0,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평균은 0이잖아요. 하지만 편차 여기는 편차가 1이고 여기는 편차가 여기도 1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잘못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네요. 네, 평균이 0이니까 여기가 편차가 1이고 여기가 편차가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이게 편차입니다. 편차. 편차를 제곱해서 합하면은 그냥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해버리면 이게 상쇄가 돼서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평균 편차에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더해줬죠. 그래서 이게 2가 되는데 이 절대값을 처리하는 게 나중에 되면 좀 힘이 들어서 이렇게도 안 합니다. 이게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분산을 활용하는데 이거는 편차가 각각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1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서 더해요.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죠. 2를 다시 개수 2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1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를 들면 음, 데이터가 1, 0,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고 100, 0, 마이너스 100인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얘가 편차가 각각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만 여기는 100이고 여기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이 값이 훨씬 커지겠죠, 분산이?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설명할 때도 여기 위의 경우에는 분산이 작은데 밑에는 사실 딱 봐도 크잖아요. 그거를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합니다. 분산이라는 값을. 음, 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거 그냥 랜덤하게 제가 데이터를 쓰는 거라서 뭐 1, 5, 뭐 6, 7, 8, 9 이런 경우가 있고 뭐 10, 30, 뭐 5, 0, 뭐 7,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쪽은 더 조밀하고 이쪽은 훨씬 더 데이터가 조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경우가 분산이 훨씬 크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근데 분산은 보시면은 이 제곱 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제곱 텀이 있어요. 제곱 텀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편차를 구했을 때 양과 음을 다 상쇄해주는 그런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거든요. 이런 제곱을 한 거를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분산을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해서 이게 루트잖아요. 루트를 취해서 다시 환원시켜주는 게 표준편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집단에서는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에서 모수는 뮤, 뭐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쓰지만 이 표본을 통해서 꺼낸 그러니까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엑스바, 그다음에 표준편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 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표본 표준 편차고요. 여기는 모수의 분산. 이게 다시 죄송하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본의 분산, 이거는 모수의 분산,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이 됩니다. 계속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수의 분산 같은 경우, 모집단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고요. 표본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빼기 1을 해줍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자유도라는 것이고요. 불편 추정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을 가지고 루트를 취하면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어 이거는 실제 수업 시간에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제가 마지막 강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는 제가 실제 강의에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예, 제 비대칭도입니다. 비대칭도는 앞에서 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던 그림이에요. 대칭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 꼬리가 긴 분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표현해 주는 정도가 비대칭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게 중앙값과 평균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일 때는 평균, 중앙값, 최비값, 밑이 모두 한 점인데 같은 지점인데 왼쪽으로 꼬리가 긴 경우에는 평균이 그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왼쪽으로 좀 당겨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최빈값과 중앙 평균 사이에 위치하고요. 오른쪽 꼬리도 마찬가지. 평균이 이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좀 당겨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값은 최빈값과 평균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특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서 중앙값을 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에서 중앙값을 빼면 중앙값을 MD라고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의 값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의 값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평균에서 중앙값을 빼면은 양의 값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왼쪽으로 꼬리가 긴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을 외도라고 하고요. 네, 분포의 모양이 대칭 분포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균이랑 중앙값이 같이 있으면 x-md가 같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퀘어니스도, 그러니까 외도도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척도를 비대칭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퀘어니스 외도라고도 하고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S로 나눠주는 이유는 S가 표준 편차잖아요. 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키 데이터로 할게요. 180cm 이렇게 가는 경우랑 1.8m 같잖아요. 같지만 이 스케일을 사용을 하면 스퀘어니스에서 만약에 S 표준 편차로 안 나눠주면은 값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형, 현상이 있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값이 작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표준 편차로 스케일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눠준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네, 부족한 부분은 또 건의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나 실제 만났을 때 질문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